성환이 누가 업어줬어요? 아니요. 성환이 너무너무 이쁘게 잘생겼는데. 멋지겠는데. 근데 일본이에요. 1번이에요? 아저씨도 2번이었거든요. 4번인데? 근데 고등학교 가서 키가 확 컸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네. 1학년이니까 조금 있으면 클 거예요. 네. 네. 그 선배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어부바 해주고 하고 편지 써주면 좀 언니 오빠들 무서운 게 좀 덜해졌어요? 원래 처음에 언니 오빠들이 혼낼 것 같았는데 안 네. 혼내고 착했어요. 사실 그 입학식 그러면 1시간도 안 그리고 보통 고등학교는 20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치원과 함께 합동 입학식을 했거든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네. 좀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입학식을 일단 먼저 생각을 했고요. 학생, 학부모, 그다음 선후배 모두가 그리고 담임 선생님까지 함께 다 참여하는 놀이마당을 진행했는데요. 좀 더 처음이라 서먹서먹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없애주기 위해서 친교놀이, 약간 스티커 붙이기라든지 이런 친교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걱정 풍선 터트리기 이런 활동도 하면서 즐거운 놀이마당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입학식이라기보다는 축제 한마당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분명히 이런 활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기대하는 목표 같은 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이런 것들을 좀 없애줄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입학식을 만들자라는 게 가장 큰 목표였었거든요. 그래서 5, 6학년 학생들이 또 신입생들 후배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입학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선배와 후배 간의 사랑과 정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는 그냥 입학식을 지켜만 보는 입학식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입학식을 직접 참여하고 놀이 활동에 또 같이 즐기면서 그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입학식을 계획을 했고 그런 목표를 두고 입학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사실 그 목표라는 게 선생님들은 이렇게 교육 과정을 열심히 짜서 계획을 하는데 정작 이게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한 번은 저기 학부모님들에게 뭔가 거창한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네. 인원 전화 비슷한 게 많이 받아서 그래서 윤소정 학부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그 목표가 그 만족도가 좀 느껴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아이도 저도 모두 만족했고요. 선생님께서 뜻하신 그 목표가 끝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재밌으셨어요? 저는 다 재미있었고요. 했는데 그 중에 저는 얼굴에 스티커도 붙이고 했던 것도 많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이 모든 행사라는 것이 이게 모든 학부모님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메신저로 서로 대화 공유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학부모님들 반응은 좀 어땠던가요? 재미있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일부는 이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 입학식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축제 같은 입학식도 좋지만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의 개념을 좀 분리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좀 되는데 어떤가요? 네. 근데 이제 1학년 아이들에게 너무 유치원과 학교는 다른 곳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너무 다른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긴장하고 불안해 할 거예요. 오히려 유치원하고 1학년 교육과정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차츰 학교란 어떤 곳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학교와 유치원은 어떻게 다른지도 스스로 이해하면서 좀 더 학교 생활에 더 쉽게 적응할 거예요. 네. 지금 아이가 성환이 네. 예. 첫째 갈 때는 저도 울었어요. 입학식 날. 저도 모르게 애들이 줄을 서서 앞으로 나란히를 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제가 교실로 쭉 걸어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첫째 때. 근데 이제 둘째부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첫째 때니까 이렇게 다 걱정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안심을 하시고 학교에 보내도 될 만큼 재미난 입학식을 하셨고 아까 화면 보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 우리 언니, 오빠, 형들이 분장을 하고 가면을 하고 나왔잖아요. 네. 먼저 성환이는 어떤 분장한 형이 짝이 됐어요?
아이언맨 옷을 입고 아이언맨 형하고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오, 그 아이언맨 옷 입은 형 이름 기억나요? 네. 이름 뭐예요? 전 이삭이 형이요. 이삭이 형이요? 이렇게 다 애들이 기억을 하네요. 우리 도현이는 어떤 분장한 선배님이랑 같이 만났어요? 황소 같은 소 같은 가면을 쓰고 있었고 이름은 다민이 오빠예요. 오, 다민이 오빠요? 다민. 우리 다민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계속 힘든데도 계속 도와주고 그런 게 고마웠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 6학년이잖아요. 우리 미랑 학생은 어떤 분장했어요 그날? 저는 펭귄 가면서 펭귄 가면 그 누구 손 붙잡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기태랑 유준이 손 잡고 음. 나갈 때 3, 4학년 애들 환영받으면서 네. 갔었어요. 어땠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해보니까 조금 창피하면서 부끄러웠었어요. 그 재미는 있었죠 그래도. 네. 네. 그러면 우리 성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떤 게 가장 재밌었어요? 친구가 풍선을 터뜨려주는 거. 풍선에 뭐 이렇게 썼어요? 네. 뭘 썼어요?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우리 성환이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걱정거리 없으면 뭘 썼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는 게 걱정이에요.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세상이. 우리 도현이는 풍선 터뜨리기에 뭐라고 썼어요? 학교 폭력이 학교 폭력 없어져라. 그랬군요. 그런 걱정거리를 썼군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TV에서 나오거나 엄마가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책에 나오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학교 폭력이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죠? 네, 경찰이 그래. 있으니까 괜찮아요. 경찰 있으니까 괜찮아요? 날마다 와요. 학교에? 그렇군요. 사실 고등학교가 되면은 학급 내에서 학교 폭력이 좀 종종 발생하지만 제 걱정에는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학년이 워낙 위아래로 많이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선후배 간에서도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걱정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들 그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노하우나 팁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먼저 6학년 미랑 학생도 있는데요. 미랑 학생이 저희 교실에 와서 책 읽어주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네, 그래서 5, 6학년 학생들이 1, 2학년 후배들에게 매일 아침 내리사랑 책 읽어주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 활동을 통해서 선배와 후배 간의 정도 좀 쌓이게 되고 네. 또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인성 덕목도 함께 배우게 되면서 학교폭력 예방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와 후배 간에 형제 자매 결연 맺기를 하고 있거든요. 1대1 또는 1대2로 의형제 맺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형제끼리 모여서 체육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나무 심기도 작년에 했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기도 하면서 선후배 간에 좀 그런 사랑과 정 그리고 배려, 나눔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또 전문 상담사 선생님도 계셔서 그분과 함께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보드게임 같은 거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 보드게임 같은 그런 게임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서로 배려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서 학교폭력 이런 활동 속에서 아마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우리 미랑 학생 책을 읽어준다고 했는데 어떤 책을 읽어줬어요? 아침마다 한 명 친구랑 같이 내려와서 1학년들한테 동화책 같은 거 하나씩 읽어주고 퀴즈 내서 뭐 사탕 같은 선물도 주고 1학년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2명이 같은 조가 돼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 와, 그 책 읽기 봉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확실히 6학년 선배다운데 그 좀 귀찮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애기들이 너무 초롱초롱하게 잘 봐줘서 이렇게 귀찮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퀴즈는 누가 내요? 퀴즈는 그냥 둘 중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오. 3번 정도씩 내서 맞추는 친구한테 선물로 사탕 같은 거 하나씩 줘요. 이야, 멋진 선배인데요. 도현이는 학교 가면 뭐가 제일 재밌어요? 쉬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뭐 할까?
거기에 아이클레이도 있고 책도 있고 만화책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쉬는 시간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야, 1학년이나 선생님 6학년이나 매트 깔아줘가지고 거기서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성환이는 쉬는 시간에 뭐 해요? 매트에서 뭐 구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성환이도 쉬는 시간이 제일 좋네? 6학년이나 1학년이나 뭐 쉬는 시간이 뭐, 예,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러면은 학교에 가면 제일 걱정되는 거는 뭐예요? 숙제가 많을까봐 걱정이에요. 벌써 이제 숙제 걱정을, 어떻게 숙제 지금도 내줘요? 네. 그 숙제 내주면 다 아닌데? 해? 도현이 반은 숙제 안 내줬어요? 네. 오? 성환이 반만 숙제 내줬어요? 아니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집에서 하는 집에서 하는 공부. 숙제가 있어요? 없는데? 난 집에서 하나도 없는데. 아, 그럼 이 두, 같은 것도 없는데? 그래요? 이 두 학생의 얘기 아니, 우리 학교가- 선생님께서 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숙제가 있는 건가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숙제 많이 없애잖아요. 밤마다 다른가 봐요. 네, 밤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거랑 기본 생활 습관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식적이거나 아니면 학습에 치중하는 그런 숙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인지적인 걸 요구하는 그런 숙제보다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는 형제 자매와 함께 대화나 또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숙제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이들의 걱정은 아이들의 걱정이지만 학부모님으로서 좀 이렇게 첫 아이고 하니까 되게 걱정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걱정되실까요? 특별히 크게 걱정은 없는데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보내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밥 먹는 거. 집에서 이렇게 먹여줘야 막 먹고 막 그러던 애가 이제 학교 가면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먹는 거? 워낙 먹는 양도 적고 이게 편식이 살짝 있어서 있는 부분이 그거에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학교 가면 또 근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먹으니까 집에서는 또 안 먹어도 학교 가면 또 이렇게 친구들처럼 따라서 먹고 그러니까 더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도현이도 학교 가서 밥 잘 먹어요? 급식 시간에? 뭘 제일 좋아해요?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건 무조림. 무조림? 우와. 어머, 입맛이 시골 입맛이. 무조림. 근데 몸에는 진짜 좋은 거예요. 도현이 최고인데? 그럼 우리 성환이는 제일 맛있는 거 좋은 거 뭐예요? 김치요. 김치? 우와, 최고인데요? 다른 학생들은 막 김치 안 먹고 빼놓는데 김치 잘 먹어요? 오, 최고인데? 와, 우리 성환이랑 도현이는 편식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부러우실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성환이나 도현이처럼 편식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편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아이들마다 음식 먹는 습관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제 특별히 알러지가 있어서 그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가정에서 먹기 싫어해서 잘 먹어보지 않는 그런 음식이라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일단 먹기 싫어한다고 먹지 마라고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조금 조리법을 다르게 해서 먹여본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요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요리하면서 식탁을 차리면 아이들이 자기가 한 요리라는 생각에 조금 더 먹어보려는 그런 욕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이렇게 먹여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급식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 음식 못 먹어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 그럼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만 먹어볼까? 아니면 조금만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싫어하는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덜 주면서 조금씩 먹어보는 습관을 통해서 편식을 없애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